请记得点赞和点击订阅我的频道，并分享和你的朋友。谢谢。 안녕하세요. 니하의 류기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상급 장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형용사 수로문입니다. 단어 보죠. 变化,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변화, 변화하다. 城市, 도시예요. 真, 부사로 정말, 정말로인데 보통 이런 정도 부사는 수로, 형용사 수로 앞에 붙죠. 문제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경을 써야 할 건 여기 더가 있다는 얘기죠. 더가 있다는 거는 뒤에 명사성 성분을 갖고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두 개 다 명사, 변화도 명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고, 여기서 얘가 명사죠. 这个城市. 자, 真따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로로 와줘야죠. 그쵸? 그러면은 变化的这个城市가 맞는가? 这个城市的变化가 더 자연스러운 건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这个城市的变化, 이 도시의 변화는 真大, 정말 큽니다. 이게 이 문장의 정답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형용사 수로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형용사가 수로로 서술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어떤가, 怎么样인가를 묘사하는 문장을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한다. 형용사 수로의 종류에는요, 하나로 된 형용사 수로문, 그 다음에 편지형식, 앞에 게 뒤에 걸 꾸며주는 형용사 수로문이 있고요. 형보식, 형용사 플러스 보호의 형식인 형용사 수로문이 있고, 연합식, 두 개가 형용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연합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한낱말로 된 형용사 수로문, 天气晴朗, 날씨가 청명합니다. 청량합니다. 형용사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수로문이죠. 자, 그 다음 거는 편정식이라는 게 뭐냐?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거예요. 얘가 S고 얘가 V인데, 그렇죠?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게 편정식 수로문이다. 즉 주종식 수로문이다 라고 보면 돼요. 형용사가 얘가 종이고 얘가 주가 되는 주종식 형용사 수로문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형보식, 형용사 뒤에 보가 오는 경우죠. 我比你大3岁, 나는 당신보다 3살이 많습니다. 주로 비교문에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합식, 聪明美丽, 형용사가 두 개가 쓰였죠. 这个女孩聪明美丽, 총명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쓰인 것을 우리는 연합식 수로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다시 문제 봅시다. 이 문제 풀어보라고 그런다면 더가 있으니까 명사성 성분이 둘 중에 하나가 앞에 오고 하나가 뒤에 온다. 앞에가 관형어고 뒤에가 중심어가 된다. 真大 형용사, 편정식 형용사 수로문이죠. 주정관계를 나타나죠. 真이 따를 꾸며주는 종이고 따가 주인, 주정관계 형용사 수로문이기 때문에 真따는 수로 뒤로 놓는다. 그러면은 이 도시의 변화는 매우 큽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这个城市的变化真大.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형용사 수로문은 연합식 형용사 수로문이 있고 형용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가 오는 형보식 형용사 수로문이 올 수 있고, 뒤에 정도 부사가 형용사 수로를 꾸며주는 편지형식 형용사 수로문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하나로 된 형용사 수로문도 있어요. 이럴 때는 대부분 두 글자짜리 형용사가 오죠. 그 다음에 형용사 수로문의 종류 방금 설명드렸고요. 형용사 수로문이라는 것은 주어가 怎么样, 어떤가를 묘사하는 문장이다. 자, 주요 단어 봅시다. 变化, 변화, 변화하다. 城市, 도시. 真, 정말로죠, 부사.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사 이징입니다. 단어 보죠. 이징, 이미 벌써. 表演, 연출, 연기 혹은 동사로 연출하다, 연기하다, 상연하다. 结束, 끝나다죠. 동사죠. 문제 봅시다.
이징 부사라고 그랬어요. 이징은 대부분 다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러와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두 개가 동사인데 하나는 명사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공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징 플러스 V 플러스 즉 수로 플러스 러의 형태를 갖는 문장이다. 공연은 이미 끝났습니다. 해서 表演已经结束了 이렇게 되는 문장인 것이죠. 문법 설명 보죠. 이징이라는 건 이미 벌써 동작이나 상황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뒤에 러를 대부분 갖고 잘 어울린다. 이징 부일러. 3天的会议已经结束了. 사흘간의 회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부인은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될 수 있어요. 수러를 갖는다. 그래서 뒤에 대부분 러를 갖고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징과 부정부사 뿌가 쓰였을 때 어떤 게 앞에 오느냐의 문제죠. 이징이 뿌 앞에 오죠. 电视已经不算什么新鲜东西了. 자, 이징이 러가 졌고 부는 뒤에 가졌어요. 텔레집에는 이미 신기한 물건에 속하지 않습니다. 타 이징 러가 졌죠. 부시엘러 그는 더 이상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해서 이징은 뒤에 부를 간다. 뿌이징이 아니라 이징 뿌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이징 수러 러의 형태를 갖는다. 뭐가 이미 끝났느냐? 表演 공연은 이미 끝났습니다. 表演已经结束了.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다시 정리할게요. 이징과 뿌 둘 다 부사일 때 어떤 게 먼저 오느냐? 이징이 앞에 온다. 자, 그 다음에 이징은 여기에 수러가 오고 러와 잘 어울린다.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우리 다시 밑에 문장 봅시다. 보세요. 이징과 러가 어울렸죠. 그래서 이징과 러가 어울리고 부는 이징 뒤에 놓인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징이라는 것은 동작이나 상황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요 단어 봅시다. 이징, 이미, 벌써, 表演, 상연, 연출, 연기 또는 동사로 상연하다, 연출하다, 연기하다, 结束, 끝나다. 结束라는 단어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목사조 주어입니다. 동목사조라는 건 동사와 목적어가 함께 붙은 말뭉치를 얘기하는 거죠. 동목사조 주어라는 건 동사 플러스 목적어로 이루어진 말뭉치가 주어로 쓰인 거를 동목사조 주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단어 봅시다.身体, 신체, 몸 또는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는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어요. 부타오지요, 재성조로 읽어주는 방향이 있고 부타오지요, 경성으로 읽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만 얘기할 때는 경성으로 읽는 게 맞아요. 부타오. 그런데 포도주는 사전에서 두 가지 다 용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걸로 알고 있으면 돼요. 뚜이, 전치사죠. 전치사는 목적어를 갖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는 거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뚜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목적어는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선티나 부타오지오가 목적어로 올 수 있죠. 그리고 하, 좋습니다. 포도주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몸에 좋습니다. 이게 되겠죠. 뭐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허 부타오지오 VO가 S가 되고 좋습니다가 수로가 되고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 부타오지오 뚜이身体好 이게 정답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동목사조 주어가 쓸 경우에는 반드시 수로가 형용사 또는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가 수로로 와야지 돼요. 예문 볼까요? 보세요. 爬山很有意思. 형용사가 수로로 왔죠. 做事情必须认真.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진지해야 합니다. 형용사가 수로 왔죠. 听音乐 음악을 듣는 것은 是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가 수로로 왔어요. 이중시우시 음악을 듣는 것은 일종의 휴식입니다. 일할 때는 반드시 진지해야 합니다. 등사는 재밌습니다. 형용사나 판단 동사가 수로로 와줘야 한다. 언제? 동목사조가 주어로 쓰였을 때는 형용사나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가 수로로 와줘야 한다. 기억해 두세요.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자, 对 전치사니까 명사를 목적으로 하고 수로 와야죠. 그쵸? 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동목사조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형용사가 수로로 쓰였죠. 틀린 거 없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동목사조가 주어로 쓰였을 때는 수로가 형용사이거나 혹은 판단 동사여야 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동목사조가 주어였을 때는 반드시 형용사 또는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가 수로로 와야 한다. 주요 단어 봅시다. 身体 葡萄酒 葡萄酒 포도주요. 对 전치사 뭐뭐에 대하여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존재의 짜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行李箱 트렁크예요. 帽子 모자죠. 문제 봅시다. 자, 짜이가 오면은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뒤에 항상 장소가 목적으로 와줘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장소가 없죠. 식리시장이라는 건 일반 목적어, 일반 명사죠. 그쵸? 니던마오즈도 일반 명사고요. 그러면은 일반 명사를 장소로 만들어 주려면 뒤에 단순 방위사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당신의 모자는 트렁크 안에 없어요가 맞을까요? 아니면 트렁크는 당신의 모자 안에 없어요가 맞을까요? 당연히 당신의 모자는 니던마오즈 부자 식리시장리 트렁크 안에 없습니다가 정답이 되겠죠. 왜 그런지 문법 설명해 드릴게요. 존재를 나타내는 짜에는요, 뒤에 방위나 장소가 와줘야지 돼요. 앞에는 주어는 사람이나 사물이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은 사람, 사물 플러스 짜에 플러스 방위나 처소죠. 그래서 진텐 시아우 워 사람이나 사물이 왔죠. 짜이 뒤에 장소 자가 왔죠. 도수관 부자의 쩔 장소가 왔고요. 在这座楼后边 방위가 왔죠. 이 건물 뒤쪽에 있습니다. 자, 근데 짜이의 부정은 부가 앞으로 와요. 부자이쩔이라고 앞으로 온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명사를 처소사, 장소사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낱말 뒤에 붙어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뭐가? 단순 방위사가 이때 더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쪼상 그럼 탁자 위, 테이블 위, 띠샤 지하죠. 우리, 집 안, 우와, 집 밖. 그럼 일반 명사에다 단순 방위사를 붙이면 된다. 그런데 단순 방위사가 뭐냐? 동시남北, 동서남북이죠. 상하, 前后, 위아래, 앞, 뒤, 左右, 里外, 왼쪽, 오른쪽, 안쪽, 바깥쪽, 内中间旁, 안쪽이죠. 중간, 사이, 옆 등이 16개로 사용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여러분들 리와 상샤가 많이 쓰여요. 단순 방위사가 처수사를 만들 때 쓰이는 일반 명사를 처수사로 만들 때 쓰이는 단순 단어는 상샤, 리가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존재를 나타낼 자의 부정은 뿌를 사용해요. 부자이자.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 회화책을 보면은 메이자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어떨 때 목적어가 사람일 경우에 상황에 따라 메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 메이자이절. 可能去了办公室 주어나 목적어가 사람일 경우에 메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원칙은 부예요. 그런데 간혹 회화책 보면 메이를 사용한다. 어떨 때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 같은 경우에 메이를 쓰기도 한다. 다시 문장 봅시다. 부자에가 쓰였으니까 일반 명사죠. 단순 방위사를 사용해 줘야 한다. 行李箱里的帽子
이런 식으로 니더마우스 부자의 싱리샹리 당신의 모자는 트렁크 안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문법 설명드릴게요. 짜이의 부정은 부짜이다. 간혹 사람이 주어나 목적어로 쓸 때는 메이짜이라고도 쓸 수 있다. 단순 방위사라는 건 뭐냐? 한 글자짜리 방위사인데 왜 필요하느냐? 일반 명사를 장소사, 처소사로 만들 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부짜이자, 부짜이쩔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주요 단어 봅시다. 싱리샹 트렁크죠. 마우스, 모자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양사 EDR입니다. 예전에는 EDR을 명사로 보는 관점도 있었어요. 단어부터 봅시다. 칭, 여러분들 잘 알죠? 플리즈의 뜻이죠. 바, 전치사죠. 뭐뭐을, 관, 닫다, 끄다, 잠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인, 소리, 목소리요. 문제 봅시다. 이 바자가 써졌으니까 여러분들 바자고 생각하면 돼요. 바자구는 바 뒤에, 바가 전치사니까요. 뒤에 목적어가 오죠. 그쵸? 그 다음에 동사와 기타 성분이 와요. 여기서 동사는 꽌이 되고요. 기타 성분은 샤오이디알이 보로 쓰인 거죠. 무슨 얘기냐? 소리를 작게 틀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꽌이 샤오이디알. 꽌은 끄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배웠잖아요. 닫다, 끄다, 잠그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소리를 줄여주세요 라고 할 때 카이샤오라는 말보다는 꽌샤오를 더 많이 써요. 소리를 키워주세요 할 때는 카이따를 쓰죠. 그래서 카이따의 반대말은 꽌샤오라고 기억해 두는 게 더 나아요. 에어컨을 크게 킬까요? 뭐 작게 킬까요? 할 때도 카이따 꽌샤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발성인 꽌샤오 이디알 소리를 좀 작게 틀어주세요. 소리를 좀 크게 틀어주세요 할 때는 칭발성인 카이따 이디알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문법상 뭐죠? EDR이랑은 줄여서 DR이라고도 하는데 조금이라는 뜻이다. EDR은요. 어떻게 쓰이느냐? 활용이요.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이거나 형용사 뒤에서 보어로 쓰여요. 명사 앞, 형용사 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명사 앞에서 쓰였다. 뭐다? 관형어로. 자, EDR 쓰려. 자료를 조금 찾으려고 합니다. 형용사 뒤에서 뭐로 쓰였다? 보어로 쓰인다. 뒤에 쓰이면 보죠. 这件便宜一点儿 이게 조금 싸군요. 형용사 뒤에서 보어로 쓰였어요. 이 지혜는 상의, 웃도리를 셀 때 쓰이는 양사죠. 다시 문제 봅시다. 징바 받자구니까 뒤에 목적어 와줘야 한다. 명사 성분이 목적어로 오죠. 그 다음에 동사와 기타 성분이 와줘야 한다. 징바 성인 꽌샤오 EDR. EDR은 형용사 뒤에서 보어로 쓰인다. 이 공식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법상 다시 봅시다. EDR은 형용사 뒤에서 보어,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EDR은 명사 앞, 형용사 뒤. 명사 앞에 쓰였으니까 관형어고 형용사 뒤에 쓰였으니까 보어예요. 주요 단어 봅시다. 칭, 요청하다, 부탁하다, 바, 을르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전치사죠. 꽌, 닫다, 끄다, 잠그다, 성인, 소리, 목소리예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